귀농, 귀촌을 불문하고 전원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에서 5년 만에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갖고 있는 로망이자 꿈일 것입니다. 정부의 귀농, 귀촌 장려 정책과 맞물리면서 방송 매체에서도 중장년층의 이런 로망을 자극하는 콘텐츠와 정보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 매체에서는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지의 전셋값 정도면 전원에서 마당이 있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꿈과 현실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전원 생활은 다른 것에 비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여러 가지 볼 것 없이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원주택 매물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매물로 나온 주택의 70에서 80%가 3년에서 5년 정도 된, 그러니까 5년 이하 주택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축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원 생활을 시작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을 판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전원 생활을 시작하고 5년 이내에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좋아 보여서 덜컥 계약하고 시작했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차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매매 주택에서 5년 차 주택이 많은 건 이 3년 차에 집을 내놓았는데 그게 안 팔려서 5년 차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매매하기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1, 2년 동안 안 팔리다 보니까 급매로 반쪽 값에 팔아버리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전원 생활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5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원 생활을 성공하는 20%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까지도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면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다음 6가지 이유에 대해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으로 급하게 전원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도시 생활에서 농촌, 어촌으로의 이주는 생활의 큰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 도시 생활의 삭막함이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농어촌으로 이주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단순함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전원 생활 선택하려는 내 안의 문제와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해결책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전원 생활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농이 대표적 예입니다. 더구나 정책자금으로 거액의 귀농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꽤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타당한 선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직장 생활, 사회생활 경험이 몇 년인데 농사쯤이야 못하겠어라는 농사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라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농사는 긴 호흡의 사업 경영입니다. 수익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생소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의외로 시장의 변화도 큰 편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나 신종 질병과 병충해로 인한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교육과정과 학습, 사례 연구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실패 확률은 높아집니다. 못 견딜 정도로 싫어서 빨리 이사 가고 싶다는 마음에 급하게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님 고향이라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니까 친인척이나 지인이 있는 곳이어서 선택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런 이유가 장애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 대책, 자녀 교육이나 의료 접근성, 생활 패턴이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부적응 등 따져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확인하는 조심성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원생활의 낭만에만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호르몬과 공해, 인공 건축물로 가득한 환경, 이익이 우선하는 인간관계, 돈에 찌든 삶 등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전원생활, 전원주택 살이를 선택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부럽고, 제주도나 시골로 이사가 멋진 집을 짓고 즐기며 사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많으면 매주,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등산이나 캠핑을 가기도 하니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즐기는 것과 그곳에 정착해 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원생활, 전원주택 살이는 생활입니다. 단편적으로 먹는 문제를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변에 음식점은 없거나 적고 배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을 가서 고기 굽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재미있고 즐겁지만 참치새끼를 매번 내 손으로, 그것도 노동으로 지친 몸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밥 해먹고 치우다가 하루를 다 보냅니다. 세 번째로 경제 대책이 허술한 사람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생활비를 생각할 때 귀농자금과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준비한 은퇴자금이면 경제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농은 제대로 수익이 날 때까지 3년에서 5년은 소득이 없이 투자만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받은 귀농자금은 3년 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귀촌으로 얻은 직장은 도시에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고, 역시 정착 초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돈을 써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최소 정착 5년 차까지의 자금 계획은 충실할 필요가 있고, 적은 소득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육체노동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쫓기듯이 사는 삶, 아웅다웅 일에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전원생활, 전원주택 생활을 선택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의미에서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 말고도 생활 곳곳에서 나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맛있는 차를 마시는 테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오일 스테인을 발라야 하고, 멋진 잔디는 잡초를 뽑고 예촉이나 잔디깎기를 돌리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세월에 낡아가는 집은 관리실에서 알아서 손보는 아파트와 달리 직접 수선하고 교체하는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농작물은 작은 텃밭이라도 매년 밭을 일구고 퇴비와 비료를 섞어주는 노고가 있어야 하고, 가물면 물을 주는 수고를, 장마에는 물기를 내주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노동이 집을 꾸미고 고치는 잔잔한 재미와 성취감, 마당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잔디를 좋아하고 가꾸는 재미, 내 손으로 가꾼 상추와 과일, 야채를 먹는 즐거움과 뿌듯함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노동보다 더 귀찮고 힘만 드는 노역이 됩니다. 전원생활, 전원주택 생활에서도 편함만을 추구한다면 가장 편한 현대주택인 아파트를 떠나올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노동의 결과를 좋아하고 노동 그 자체에서도 즐거움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삶을 즐기는 컨텐츠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 한국인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매진해왔고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작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도 놀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생활에 역동적 즐거움이 없는 때에 그것은 그저 그림 좋은 배경일 뿐입니다. 회식에서의 음주나 노래방에서의 가무, 야유회 가서 즐기는 화투놀이나 단체 운동 외에는 놀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원생활은 그저 지루할 뿐입니다. 자녀는 핸드폰만 들고 있고 부모는 TV에만 매달려 있다면 지루하고 심심해서 못 견뎌 다시 도시로 떠나게 될 뿐입니다. 꽃과 나무를 가꾸는 가드닝, 생활가구를 직접 만들거나 자잘한 집수리를 직접 하는 목공, 악기 배우기, 음악 듣기, 빔 프로젝트로 작은 영화관을 꾸며 즐기는 영화 감상, 등산이나 낚시, 텃밭 가꾸기, 마당에서 아이들과 즐기는 놀이, 계곡이나 바다에서의 물놀이, 마당에서 즐기는 등목 등 찾아보면 도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많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 교육, 교통, 의료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학령기에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
교육 문제는 전원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문제를 감안하여 그나마 좋은 학교로 통학이 가능한 곳으로 정착하고자 하나 그런 곳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한계가 분명합니다. 도시에서와는 달리 학교나 학원 등에만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홈스쿨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라인 학습 사이트와 컨텐츠를 찾아주고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로 적응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원생활, 전원주택 살이를 한다고 해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쇼핑은 발달한 온라인 쇼핑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도시 나들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가 있거나 노년의 은퇴지로 전원생활을 선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불편함이 큽니다.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서 직접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병원을 가는데 장시간 운전까지 해야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정착지를 선택할 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많이 보아오고 들을 수 있었던 전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과 이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전원생활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큰 변화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 결국 도시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결단인 만큼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생활을 시작한 80%는 5년 이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원생활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20%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다는 알 수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한 신체, 그리고 재택이 가능한 유연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진학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 모두가 사전 준비를 충분하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원생활에 대한 문제점에 대안을 찾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었죠. 리스크를 체크하고 최소화해라 그래야 성공한다라는 기본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 눈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고 아파서 걷도 힘들고 매일 같이 도시로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겠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잠자기 바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전원생활을 시작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캠핑하는 것 같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나서 힘든 줄 모르고 1, 2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조금씩 쌓일 것이고 우습게 봤던 작은 불편함이 어려움으로 바뀌고 그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에는 해결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평균 3년이니까 5년 이하 전원주택 매물이 많은 것입니다. 전원생활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게 안 된 사람은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전원생활의 꿈 같은 상상에 빠지면 누구든 무엇이든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단언컨대 완벽한 착각인 것입니다. 전원생활은 여행이나 캠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은퇴 후 준비하는 동안 느껴지는 갈증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도시에서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고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으로 채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꾸려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